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 마케팅의 본질과 전략, 심층 가이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케팅, 정말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데 막상 제대로 설명하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마케팅이 진짜 뭐고,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핵심을 딱 뽑아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개념들도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제대로 시작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마케팅이라는 이 흥미로운 세계로 함께 떠날 준비 저도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물건 파는 기술 뭐 그런 걸 넘어서요. 고객과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럼 바로 첫 질문인데요. 마케팅, 이게 도대체 뭘까요?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그냥 홍보나 판매 활동 이런 게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좀 더 뭐랄까, 기업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큰 그림 같다는 느낌? 정확히 보셨습니다. 보통 광고나 뭐 판촉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정말 일부죠. 그 필립 코틀러 같은 분은 이걸 가치를 찾고 만들고 또 전달하는 과학이자 예술이다. 이렇게 봤어요. 핵심은 가치예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 가치를 알아내고 그걸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알리는 거죠. 그 전 과정이요. 미국 마케팅 협회 AMA 정의는 조금 더 넓어요. 고객뿐만 아니라 뭐 파트너, 사회 전체와 가치 있는 교환을 만드는 활동이다. 이렇게까지 보거든요. 요즘 중요해지는 제휴 마케팅이나 심지어 내부 직원 대상 마케팅까지 다 포함하려는 그런 시도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업이랑 고객 양쪽 다 좋은 지점을 찾는 여정?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가치 창출 그리고 교환.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게 기업 혼자만 잘 되자 이런 게 아니라 고객한테 뭔가 의미 있는 걸 주고 그 대가로 기업도 성장하는 그런 상호작용이군요. 단순히 매출만이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나 고객 관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와, 거의 종합예술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이 마케팅이란 게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서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도 사람 마음 얻으려고 일종의 설득 기술을 썼다고 하니까 넓게 보면 그것도 마케팅의 시작 아닐까요? 하하, 네. 재미있는 관점이네요. 이름이 지금까지 남은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브랜딩 성공일 수도 있고요. 네,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 마케팅은 훨씬 체계화됐죠. 그 결정적인 계기들을 좀 봐야 하는데요. 1450년에 구텐베르크 인쇄술, 이게 정보 확산에 완전 혁명을 가져왔잖아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8세기 산업혁명,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물건이 막 넘쳐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기업들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팔지?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산 중심에서 판매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는 고객 중심으로 생각이 바뀐 거죠. 이게 우리가 아는 현대 마케팅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주신 자료에 나온 연대표를 보니까 기술 발전이 마케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확 보이더라고요. 1922년 라디오 광고, 41년엔 TV 광고. 와,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 바로 새로운 마케팅 방법이 생긴 거네요. 그러다가 1994년에 스팅 CD가 처음 온라인 판매된 걸 시작으로 디지털 시대가 열렸고 특히 최근 팬데믹 때 전자상거래 매출이 팬데믹 이전보다 785%나 늘었다는 자료. 이거 진짜 놀랍던데요. 디지털 전환이 확 빨라졌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채널 하나 추가된 게 아니라 마케팅의 판 자체가 바뀐 거죠. 기술이 그냥 도구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고객에 다가가고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마케팅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포함하나요? 자료에 보니까 7가지 핵심 활동이 있던데요. 고객 관계 관리, 그러니까 CRM, 그리고 시장 조사, 브랜딩, 가격 결정, 제품 개발, 유통, 프로모션. 이 7가지가 딱 주요 뼈대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활동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야 해요. 예를 들면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해야 고객이 뭘 원하고 경쟁사는 뭘 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야 제품 개발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죠. 그렇게 만든 제품의 가치를 고객이 딱 알게 만드는 게 브랜딩이고 또 그 가치에 맞게 가격을 정해야 하고요. 제품을 고객이 쉽게 만날 수 있게 유통 경로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으로 제품을 알리고
사고 싶다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CRM은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관리하고 더 좋게 만들어서 장기적인 성장을 이끄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고요.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조화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잖아요. 바로 4P,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촉진 프로모션, 제롬 메카시 교수가 만들고 필립 코틀러가 널리 알린 이 개념, 마케팅 전략의 기본 뼈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료에서도 꽤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4P는 전략을 구체화할 때 아주 유용하죠. 근데 이걸 너무 딱딱하게 정의로만 보기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의 관점에서 봐야 더 의미가 있어요. 자, 프로덕트, 제품. 이건 그냥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가치의 총합이에요. 디자인, 품질, 기능은 당연하고 포장이나 보증, 서비스까지 다 포함되죠.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나, 어떤 욕구를 채워주나, 그리고 경쟁 제품이랑 비교해서 우리만의 다른 점은 뭐지? 이런 거죠. 제품 수명주기, 그러니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BCG 매트릭스 같은 툴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BCG 매트릭스요. 시장 점유율이랑 성장률로 보는 그거 맞죠? 네, 맞아요. 그걸로 이제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다음은 프라이스, 가격. 4P 중에 유일하게 돈을 버는 요소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원가에 이윤 붙이는 계산이 아니라는 거. 고객이 느끼는 가치, 우리 브랜드의 위치, 경쟁 상황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내리는 전략적인 결정이죠. 고객이 이 정도면 기꺼이 내겠다 하는 가격이 얼마일까? 이 가격이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잘 보여주나?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플레이스, 유통인데요. 이건 어디서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할 거냐의 문제네요.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우리 고객이 주로 어디에 있고 어떤 방식으로 사는 걸 좋아하는지 파악해서 가장 효과적인 접점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고객이 쉽게 못 만나면 소용없으니까요. 접근성이 중요하죠. 마지막이 프로모션, 촉진이네요. 이건 알리는 활동들이고요. 네. 우리가 주는 가치를 잠재 고객한테 알리고 사세요 하고 설득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이죠. 광고, 홍보, PR, 소셜미디어 활동, 세일즈 프로모션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어떤 채널로 어떤 톤의 매너로 전달할지 이게 브랜드 이미지랑 바로 연결돼요. 그냥 알리는 걸 넘어서 고객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 예를 들면 구매나 문의 같은 걸 이끌어내는 게 목표죠. 듣고 보니 4P가 그냥 4개를 나열한 게 아니라 서로 막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네요. 가격 정할 때도 제품 가치나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고 프로덕트, 프로모션, 유통 채널 플레이스도 타겟 고객이랑 제품 특성에 맞춰야 하고요. 와, 복잡하네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즘 마케팅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주신 자료 보니까 정말 종류가 많던데요. 네, 맞아요. 마케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정말 다양한 접근법들이 나왔어요.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좀 짚어보면요. 우선 디지털 마케팅이 대세죠. 온라인 채널을 쓰는 모든 활동인데 그중에서도 콘텐츠 마케팅이 중요해요. 유용하거나 재미있는 콘텐츠, 예를 들면 블로그 글, 영상, 인포그래픽 같은 걸 만들어서 고객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게 인바운드 마케팅의 핵심 전략이기도 하고요. 고객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매력적인 자석처럼 고객을 끌어당기는 거죠. 인바운드 마케팅? 그럼 반대도 있겠네요? 네, 그게 바로 아웃바운드 마케팅이에요. 전통적인 광고처럼 기업이 먼저 고객에게 다가가는 방식이죠. 배너 광고나 대량 이메일 같은 거요. 이것도 여전히 효과적인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비용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중요한 흐름은 관계 마케팅입니다. 이건 한번 팔고 끝! 이게 아니라 고객이랑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고 충성도를 높여서 우리 팬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애플 같은 회사가 딱 그렇죠. 고객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주고 우리 브랜드를 막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게 만드는 게 목표죠. 팬으로 만드는 거군요. 네. 그 외에도 자료에 나온 것처럼 신제품 출시에 딱 집중하는 제품 마케팅,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확 시선을 끄는 게릴라 마케팅, 입소문을 노리는 바이럴 마케팅도 있고요.
검색 결과 상위에 뜨게 하는 SEO 검색 엔진 최적화, 돈 내고 하는 검색 광고인 SEM, 검색 엔진 마케팅, 다른 사람 추천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제휴 마케팅, 심지어 우리 회사 직원들의 만족도랑 동기부여를 높이는 내부 마케팅까지. 와, 정말 많죠? 중요한 건 우리 비즈니스 목표랑 상황, 그리고 타겟 고객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최적으로 조합하는 겁니다. 하나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와, 정말 스펙트럼이 넓네요. 결국 어떤 마케팅이라든 고객한테 도달하려면 채널이 필요할 텐데 자료에서는 전통적인 도소매 유통망 외에 인터넷, 그러니까 웹사이트나 앱, 그리고 영업팀, 텔레마케팅 이런 걸 언급하더라고요. 특히 인터넷 채널에서는 사용자 경험, UX라고 하죠. 얼마나 쉽고 편하게 정보를 얻고 구매까지 가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맞습니다. 채널 선택도 전략의 일부예요. 온라인이 중요해졌다고 해서 오프라인이나 영업팀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제품 특성, 예를 들어 아주 비싼 제품이라던가 B2B 솔루션 같은 건 직접 상담이나 체험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고객 선호도에 따라서요. 텔레마케팅도 사실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타겟 고객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여전히 유효할 수 있고요. 각 채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고객 여정, 커스터머 저니에 맞춰서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요소들, 7가지 활동, 포피, 다양한 유형과 채널, 이걸 어떻게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엮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좀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러니까 전략 수립 단계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 제시된 단계들이 꽤 실용적이던데요? 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한 몇 가지 핵심 단계를 좀 짚어볼게요. 물론 이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고 당신의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1단계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뭘 이루고 싶은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즉 KPI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냥 인지도 높이자 이런 모호한 거 말고요. 3개월 안에 웹사이트 트래픽 20% 늘리기, 매달 신규 문의 50건 받기처럼 명확해야죠. 그래야 성공했는지 판단하고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측정 가능한 목표, 중요하네요. 그렇죠. 2단계는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겁니다. 마케팅, 특히 디지털 쪽은 정말 빠르게 변해요. 어제 성공했던 방식이 오늘은 안 통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기술, 플랫폼, 소비자 트렌드를 계속 배우고 또 실험하면서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3단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 감으로 하는 마케팅은 오래가기 힘들어요. 우리가 실행한 활동의 성과를 데이터를 통해서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어떤 채널이 효과 있었는지, 어떤 메시지에 고객이 반응했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계속 수정하고 더 좋게 만들어야죠. 디지털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성과 측정이 쉽다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그럼 다음 단계는요? 4단계는 당신의 찐 고객을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고 거기서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고객, ICP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명확히 해야 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인구 통계 정보, 니즈, 문제점, 정보 얻는 방식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 가상의 인물, 즉 페르소나를 만드는 게 도움이 돼요. 모든 마케팅 활동은 이 페르소나를 생각하면서 기획해야 합니다. 페르소나 설정이군요. 네. 그리고 5단계는 목표와 KPI를 연결하는 거예요. 아까 설정한 목표를 실제로 달성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핵심 성과 지표 KPI를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목표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면 KPI는 웹사이트 방문자 수나 소셜미디어 언급 횟수 같은 게 될 수 있고요. 매출 증대가 목표면 구매 전환율이나 평균 주문 금액 같은 게 KPI가 되겠죠. 목표랑 KPI가 따로 놀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마지막 단계는 도구 활용이네요. 맞습니다. 6단계는 스마트하게 도구를 활용하는 거죠. 요즘 마케팅 자동화 툴, 분석 툴, 디자인 툴, CRM 시스템 등등 유용한 도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반복적인 업무는 줄이고 효율성은 높여서 좀 더 전략적인 고민이나 창의적인 실행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한번 딱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목표 세우고, 배우고, 실행하고, 분석하고, 다시 개선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뭔가 살아있는 과정 같아요. 마치 항해사가 별 보면서 계속 경로 수정하는 것처럼요.
네, 오늘 정말 마케팅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역사, 핵심 요소인 사피, 또 다양한 종류와 채널,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 수립 단계까지. 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마케팅이 그냥 물건 파는 기술, 이게 아니라 고객을 깊이 이해하고 가치를 주면서 계속 관계를 만들어가는 복잡하면서도 되게 매력적인 활동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던져주었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든 그 본질은 같아요. 고객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이게 바로 마케팅의 핵심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했듯이 모든 비즈니스 계획의 중심에는 잘 짜인 마케팅 전략이 꼭 있어야 합니다. 혹시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자료에서 추천한 영화 땡큐 소 스모킹이나 소셜 딜레마 같은 것도 있고요. 책으로는 세스 고딘의 보랏빛소나 션 앨리스의 해킹 그로스 같은 것들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마케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실시간 마케팅 트렌드는 뭔지 이런 흥미로운 아티클들도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매일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그 수많은 광고, 콘텐츠, 브랜드 메시지들, 그 뒤에는 과연 어떤 마케팅 목표와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알게 모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주변의 마케팅 활동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시는 것, 그것이 오늘 저희 탐구의 가장 흥미로운 연장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마케팅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비즈니스와 또 일상의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